안녕하세요. 전도사입니다. 오늘 며칠이야? 오늘 25일이고요. 오늘 월급날인가요? 또 25일이잖아. 15일, 25일. 6시 28분. (25도) 어제 이희수 교수, 한양대 이희수 교수님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슬람에 관련된 내용은, 그죠? 이슬람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 동양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뭐 종교를 종파별로 점유율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달리 딱히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게 기독교, 카톨릭 합치면 불교나 이런 것보다 많다잖아요. 그죠? 다만 요즘 추세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 우하향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이비 그 목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이유로 해서, 깜짝이야. 이슬람에 대한 우리 그 우방들의, 그죠? 우리 제일 우방인 미국, 그죠? 미국 등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배타성이라는 거는 좀 우리 동양이 가지고 있는 사고보다는 조금 많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유일신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갈등의 씨앗일 수도 있겠지만, 쓰나 그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자기는 어찌됐든 유일신이라는 거지. 유일신. 거기서 가지고 오는 어떤 갈등의 씨앗이라는 게 참 현대사회 중세 이후 과거에도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근동 지난 8600년 전, 그리고 더 뒤에 가면 문명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퀘베클리, 아나톨리아 터키 반도의 시리아와 터키 거의 그 국경선 정도에 있는 퀘베클리 페페 문화, 그를 보면 이슬람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한 염원, 그 두려움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해서 유난히 우린 그 호모사피엔스나 이런 종족들은 기록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 기록. 이게 왜 그랬을까? 우리 종족만이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 그게 공룡도 아니고, 그죠? 침팬지도 아니고, 고릴라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무엇을 기록한다는 의미의 어떤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어. 무엇을 기록한다는 의미. 이산해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설의 70%, 그죠? 세계 인구의 25% 이상이 갖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오해,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의 종교가 세계 나라의 25%의 나라가 그걸 알면서도 그걸 그 종교를 갖고 있겠느냐는 반문을 하시잖아. 얼마 전에 우리가 가장 오래된 인류 그 기록, 지금까지 기록된 서사시 스토리 중에 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든가 그 이전에 뭐 그리스에 대한 기록, 일리아드, 호메로스 등이 있는 그런 기록 이전에 그 우르크라는 왕조의 그 슈메르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우르크 왕조의 길가메시는 슈메르 우르크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 길가메시도 굉장히 사실이었다고 하더라고. 길가메시도 그 신화가 아니라. 근데 이런 수메르, 그 다음에 슈메르, 그러니까 우르크, 우르, 그죠? 우르크, 우르, 그 다음에 뭐죠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수메르 문명들이 쭉쭉쭉 연대기별로 쫙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기원전 2000년 이전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시나이반도 가기 전에. 그런 거 같아. 혹자들은 수메르 문명에 관련된 내용이 수메르에 대한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DNA 분석할 수 있는 유골들이 없다는 게 나는 그 이산의 그 저자의 얘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기원전 6000년 전, 기원전 4000년 전, 6000년 전에 유골이, 그러니까 그 도편들은 발견이 되는데 세기문자로, 그죠? 유골들이 발견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유골을 분석을 해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유래하고 도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이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인종들이 셈족이 아닌 수메르족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혹자들은 BC 4000년 전, 그죠? 그 즈음에서 나온 우리 그 고대 국가인, 좀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런 유사 역사 해가지고 단군 왕검의 일부 유족 유민들이 서남아시아로 갑자기 나타나서 수메르 문명을 일으켰다라는, 아이고,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좀 황당하기도 한데, 더 연구가 진행되겠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유래하고 도래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이브라는 쇠기 문자에 대한 아름다운 당시 그 문자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자였다는 거. 쇠기 문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덥네 더워.
슈메르 근동 중근동 관련된 내용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인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문명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슬람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서남아시아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쪽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재 발굴된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발굴된 것 중에서 BC 9,000년이 넘은,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전인 그 언덕에 쌓아진 T자 모양의 바위들을 인공적으로 깎아서 만든 문명, 퀘베클리 문명에 대한 내용이죠. 이쪽에서 파생된 그 언덕의 문명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 문명이 누구의, 지금 이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게 뭐 자연스러운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뭐 비바람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토사가 쌓여진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구 자료에 의하면 어느 시기에 갑자기 그거를 메모를 시키다는 거야. 급하게 뭔가를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더래요. 예. 예. 또 사고 났네. 그러면서 어느 학자는 그 부분은 아마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명에 대한 현재 개념의 타임 캐슐의 의미가 아니겠는가라는 해석을 놓더라고요. 그 각 T자 문양의 인공적인 그 석비를 남바링을 했더라고. 보니까 남바링을 했는데 43번이라고 부여된 그 T자형 석비를 보면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형상화한 듯한 조각 문양이 그려져 있대요. 그걸 사진으로 저도 찍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현대 문명은 당시에 펼쳐진 별자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위치를 방위각이라든가, 그럼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는지가 밝혀진다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기 이후에 갑자기 찾아온 대홍수 시기를 나타내는 기원전 11,400년에서 11,300년의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기원전 9천 몇백 년,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해서 11,000년이 넘는 거지. 그러니까 간빙기에 찾아오는 지구상의 많은 어떤 생물들이 위협을 받게 되잖아, 간빙기에.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대반전이 있는 지구가 온난화되는 시기가 오고, 그 온난화되는 시기로 인해서
지구가 일시적으로 전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갑자기 증가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구의 유량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 그의 주장에 따르면, 참고는 그 다큐멘터리에 있는 넷플릭스에 있는 그 교수님 성함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많은 지지를 받지는 않는 것 같으나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일단 사실은 43번 석비, T자 석비가 가리키는 어떤 연대, 그 연대가 놀랍게도 그 홍수의 시기 한 200여 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 홍수의 시기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은 그거야. 아마도 그 대홍수가 시기 끝나는 시점에 갑자기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 문명의 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구석기 문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발견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의미한 고고학 해석으로는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스기 간빙기 이전에 펼쳐진 어느 대단한 문명이 아마도 사라지지 않고 대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아나톨리아 반도의 퀘베클리 테페 쪽에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신전을 짓지 않았느냐,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큐가 이제 끝이 나요. 끝까지는 안 봤어. 그러니까 각 그 편별로 있어. 뭐 말레이시아의 어디.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총 그게 몇 시간이야? 10시간 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 건축물에 대한 인류 문화라든가, 그다음 문자에 관련된 내용, 별자리의 해석, 그리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유의미한 문명의 어떤 건축 등이 기원전 9900년,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아니면 접근해 가야 되는 하나의 지점일 수 있다는 거지.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슬람에 대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관련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현재는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응?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오해 등은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풀어야 되는 인사이트라는 거지. 사실
혐오감은 좀 있어. 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 천으로 말이야, 눈 부위만 샥 보이게 하고 말이지. 이게 여성 인권에 도대체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불과 그런 내용의 전통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세 곳이다, 세 곳. 몇 년 전에 두 곳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독립되면서 그곳에 있는 각종 그 탈레반에 가지고 있는 강제력에 의해서 여자들 다시 뒤집어 쓰는 거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두 국가는 어디야? 사우디와 이란이라는 것이. 사우디와 이란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수장 국가입니다. 이슬람이 어찌됐든지 간에 넥스트 과거 수천 년 동안 소외됐던 어떤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라든가 아나톨리아 반도에서의 사막화된 곳에서의 소외된 문명에서 일시에 그 석유가 인류에 공헌하는 지대한 바에 의해서 국가 부흥을 누렸잖아요. 근 100년 이상, 100년, 150년. 하지만 이후 다음 세대에서는 자신들이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거. 검은 항공이었던 석유에 대한 종말을 곧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헤게모니가 어떤 원유, 동력에 대한 헤게모니가 곧 끝나게 된다면 자신의 후세들은 또다시 끔찍하게 낙타를 타고 사막을 오가는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미래가 너무 암흑한 거지. 참혹한 거지. 거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국부들을 우주산업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인가요?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달이다 화성 쪽에다가 막 탐사를 나가고 자신의 민족에 대한 미래를 기술로서 극복하겠다는 리더들의 아주 놀라운 정신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알고 있는 이슬람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사우디에 있는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네옴시티에 대한 약간은 무모한 듯한 이런 계획들을 바라보았을 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제 자식이 이슬람에서 군으로 활성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잠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다는 그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슬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 이슬람에 대한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좀 찾아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있다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란에 대한 해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외면이라든가 오해의 삶으로서 꾸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과 종교적인 높은 위상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부분을 좀 반성하면서 그 부분도 좀 파헤쳐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성경도 다 보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다양한 인류 문명인 종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오늘 소강 상태의 기후가 다시 장마권에 있지만 지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100mm 이상 비가 쏟아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있으면은 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아직도 그냥 습기라든가 이렇게 다 먹은 상태에서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지면 하다가 옛날에 우면산처럼 산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노선타였습니다.